원장님, 제갈세가의 추격대입니다. 횃불 수백 개가 이쪽 숲을 포위하며 좁혀오고 있습니다. 백운이 사색이 되어 외쳤다. 숲을 너머로 일렁이는 붉은 불빛들과 웅성거리는 발소리가 시시각각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숲 먼지와 흙, 습기 찬 이끼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계용수술을 진행하기엔 강호 역사상 가장 불결하고 절망적인 환경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가오는 적들의 횃불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 품에 안긴 남궁설의 은빛 머리카락이 죽은 듯이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렸고 호흡은 완전히 멎었다. 백운 닥치고 조명 세팅해. 예.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도망가다 내 환자 바이탈 끊어지는 꼴 보고 싶냐? 조명 확보 안 하면 내 놈 누나를 파서 반딧불이로 만들어버리겠다. 당장 주변 나무에 불 붙여. 내 핏발선 사자후에 백운은 기겁하며 품에서 화약 구슬을 꺼내 주변의 고목들에 내던졌다. 나무 기둥에 불길이 치솟으며 피투성이가 된 숲속의 공터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나는 바닥에 입고 있던 튜닉을 벗어깔고 남궁설을 엎드린 자세로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녀의 등허리에 깊숙이 박힌 검은 독표, 호흡음 쏘실 우측 흉곽 팽창 부러진 갈비뼈나 암기가 폐를 찔러 공기가 흉곽 내로 새어나오는 긴장성 기웅샜던 공기가 반대쪽 멀쩡한 폐와 심장까지 짓누르고 있어. 심정지가 온 건 이 때문이야. 일단 압력부터 뺀다. 나는 허리춤에서 가장 굵은 은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남궁설의 우측 두 번째 늑간을 더듬어 정확한 위치를 잡은 뒤 망설임 없이 은침을 직각으로 찔러 넣었다. 은침 안쪽의 빈 공간을 타고 흉곽 내에 꽉 차 있던 피 섞인 공기가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팽창했던 그녀의 우측 가슴이 가라앉았다. 압박이 풀리자 멈췄던 심장이 미세하게 부르르 떨며 다시 불규칙한 리듬을 띠기 시작했다. 남궁설의 입에서 억눌렸던 숨이 토해져 나왔다. 의식은 없었지만 1차적인 사망 위기는 넘긴 것이다. 좋아, 1단계 응급감압 완료. 이제 진짜 수술 들어간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단순한 기흉이 아니다. 암기에 묻어있던 맹독이 그녀의 혈관과 폐 조직을 급속도로 썩게 만들고 있었다. 등 쪽의 상처 부위, 주변 피부는 이미 시커멓게 괴사하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마취의 국소 마취제 준비. 원장님, 암기의 독과 제 마취독이 충돌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쓰고 생으로 쨘다. 환자 쇼크사 안 하게 기도나 해라. 나는 기검을 손끝에 피워 올렸다. 내공이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기검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옅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내 가슴의 봉합 부위도 이미 터져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런 통각 따위는 아드레날린으로 덮어버린 지 오래였다. 수술 들어간다. 메스. 나는 남궁설의 등허리, 암기가 박힌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와 근막을 십자 모양으로 넓게 절개했다. 마취 없는 생사를 찢는 고통에 혼수 상태에 빠진 남궁설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다. 나는 무릎으로 그녀의 골반 부위를 꽉 짓눌러 물리적으로 고정했다. 절개창을 벌리자 흉곽 내부가 드러났다. 암기는 우측 폐 하엽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그 주변의 분홍빛 폐 조직은 독에 의해 시커멓게 문드러져 진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친 영감탱이, 대체 무슨 산성독을 발라놓은 거야. 나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암기를 뽑아냈다. 시커먼 피가 솟구쳤다. 나는 기검을 쥔 손을 흉곽 내부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과 혈관을 오직 심한과 손끝의 감각만으로 피하며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맹인 수술이었다. 괴사 부위 절제 조금만 더 버텨라, 간호사. 나는 기검으로 폐실질의 썩은 부위만을 정밀하게 도려내기 시작했다.
폐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라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나는 숨조차 쉬지 않고 미세한 핏줄들을 기사로 하나하나 묶어가며 오염된 고깃덩어리들을 바닥으로 끄집어냈다. 저기다. 저쪽에 불빛이 있다. 소가주님을 찾아라. 마교의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라. 수십 명의 제갈새가 은밀조와 정파 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공터로 난입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기괴하고 잔혹한 지옥도였다. 불타는 고목나무를 조명 삼아 피투성이가 된 마교의 소교주가 쓰러진 정파의 후계자의 등허리에 두 손을 집어넣고 속살을 파헤치고 있었다. 바닥에는 남궁설의 몸에서 끄집어낸 시커먼 폐괴사 조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악마 새끼가 기어이 소가주님의 옥체를 훼손하고 장기를 파먹고 있구나. 혈육마공이다. 전설 속의 식인마공을 저놈이 펼치고 있어. 당장 저 사마외도의 목을 쳐라. 무사들이 눈이 뒤집혀 검을 뽑아들었다. 백운이 덜덜 떨며 양손에 동물을 피워 올렸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정예 무사들을 혼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원장님, 다가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수십 개의 시퍼런 검강이 진무연의 등을 향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진무연은 등 뒤에서 쏟아지는 살기에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오직 찢어진 남궁설의 패를 봉합하는 때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뿐이었다. 백운이 암기를 던져 몇 개의 검을 튕겨냈지만 결국 방어망이 뚫리고 한 무사의 검이 진무연의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환자 앞에서 살기 뿜지 마라 오염되니까. 진무연의 건조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숲을 울렸다. 그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남궁설의 패를 꿰매고 남은 한 가닥의 기사를 등 뒤로 툭 튕겨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기의 실이 허공을 갈랐다. 무사의 검을 부수는 것도 갑옷을 뚫는 것도 아니었다. 기사는 무사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갑주의 틈새 요골 동맥과 정중 신경만을 정확히 스치고 지나갔다. 검을 내리치던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떨어뜨렸다. 힘줄과 신경이 동시에 끊어져 손목이 페인처럼 늘어졌다. 내 이놈. 대의를 저버린 악마 주제에. 대의 명분 좋아하시네. 나는 남궁설의 패실질 봉합에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툭 뱉어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량한 정파의 대해 때문에 내 환자가 지금 가슴에 구멍이 나서 죽을 뻔했어. 내 놈들의 영수인 제가렴. 그 늙은이가 지 살겠다고 이 여자를 방패막이로 썼다고. 무슨 헛소리를. 영수 어르신을 모욕하지 마라. 모욕은 니들이 하고 있지. 의사가 메스를 쥐었을 땐 천하의 어떤 개새끼가 쳐들어와도 내 수술대를 지키는 게 내 대의다. 나는 흉곽 내에 찼던 피를 완벽하게 제거한 뒤 남궁설의 등허리 피부를 촘촘하게 꿰매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내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녀의 미세한 심장 박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살아났다. 내 눈엔 정파도 사파도 없어 천하통일. 무림맹. 그딴 거 관심 없다고. 나는 봉합을 마친 남궁설의 어깨에 내 피 묻은 튜닉을 단단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공 고갈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두 눈동자만은 지옥 불처럼 흉흉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 눈엔 오직 내 환자 아니 내 간호사만 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그 섬뜩한 기백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자는 가슴에서 피를 쏟으면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걸어나온 무자비한 집도이였다. 수술은 끝났다. 나는 양손 끝에 핏빛 기검을 길게 피워 올렸다. 지금부터는 이 병동의 감염균들을 소각할 시간이다. 허세 부리지 마라. 놈은 이미 기력을 다했다. 쳐라. 무사대장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고 난 직후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될 때에 그 미친 몰입 상태를 나는 바닥을 걷어차며 횃불 사이를 유령처럼 미끄러졌다. 힘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심한을 극대화하여 놈들이 무기를 뻗어내는 궤적과 근육의 수축 과정을 슬로우 모션처럼 쪼개어 보았다. 대퇴동맥 파열. 첫 번째 무사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며 과다출혈을 유도. 상완이 두건 절단. 두 번째 무사의 팔꿈치 안쪽 인대를 끊어 무장 해제. 경추 4번 차단. 세 번째 무사의 뒷목을 점혈하여 전신 마비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불량품을 골라내듯 단 1초의 낭비도 없이 인체의 구조적 약점만을 도륙해 나갔다. 검격의 파열음은 없었다. 쓰러지는 인형들의 둔탁한 소음만이 숲을 채웠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추격대 수십 명이 단 3분 만에 전원 바닥에 뒹굴며 신경이 마비되거나 힘줄이 끊어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해부학적 유린. 나는 마지막 무사의 목을 밟고 서서 손끝에 피워 올렸던 기검을 툭 껐다. 그제야 폭주하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참을 수 없는 현기증과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시야가 까맣게 물들며 무릎이 꺾였다. 원장님. 백운이 황급히 달려와 쓰러지는 나를 부축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 평온하게 호흡을 되찾은 남궁서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야, 백운. 예, 말씀하십시오. 환자 바이탈 사인 안정됐으니까 회복실로 이송해라. 그 건조하고도 지독한 의사의 명령을 끝으로 악덕 원장 진무현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술실의 핏빛 조명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무림맹 본단, 거대한 회의장인, 정기의사당 981방과 오대세가의 수장들이 모인 이 신성한 장소에 무거운 침묵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상좌에 앉아있는 백의군자 제가렴이 있었다. 제가렴이 피 묻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기침을 연발했다. 비록 진무연의 수술로 폐의 암 덩어리를 떼어내어 생명은 건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절개창과 각혈을 이용해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제갈 영수 어르신, 상처가 깊으십니다. 무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궁세가의 가주이자 남궁설의 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외쳤다. 제가렴은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 상처 따위가 무슨 대수겠소, 오 통제라. 마교의 그 어린 악마, 진무연이 기어이 선을 넘었소이다. 제가렴은 자신이 자행했던 청풍장 마을의 비소 중독 사건과 생체, 강씨 연구소의 진실을 철저하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 그놈이 청풍장 우물에 독을 풀어 수백 양민을 학살하고 이를 막아서던 본자의 가슴마저 간악한 마공으로 찢어놓았소. 게다가 오대세가의 보배인 남궁설 소가주를 납치하여 사파의 소굴로 끌고 갔소이다. 필시 그 끔찍한 혈육마공의 제물로 삼거나 몹쓸 짓을 저지르기 위함일 터. 무엇이라. 내 딸 설이가. 남궁가주가 탁자를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렸다. 회의장에 모인 정파의 고수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아들며 포효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천마신교의 악기들을 씨가 마르도록 도륙하여 남궁 소가주를 구출하고 강호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제가렴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악랄한 광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진무연, 내 놈이 내 비밀을 알았다고. 한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10만 무림 맹군이 천마신교를 짓밟고 내 놈의 사지를 찢어올 것이다. 내 놈의 그 신묘한 해부학 지식은 내 뇌 속으로 고스란히 이식해주마. 같은 시각 천마신교 본단 과로와 과다출혈로 쓰러졌던 나는 본단의 내실 침상 위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다. 하하, 바이탈은 간신히 돌아왔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군. 나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링거액 대신 마교의 영약이 다려진 약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원장님,
깨어나셨습니까? 백운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완전히 회복하여 혈색이 도는 남궁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내 환자복을 꽉 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움직이면 안 된다. 상처가 벌어질 거야. 잔소리 마라. 의사는 자기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법이야. 내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였다. 내실의 문이 열리며 혈무백 대장로의 반대파이자 마교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원로원 장로 10여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소교주, 기어이 이를 치셨소. 정파의 영수를 건드리고 남궁세가의 후계자를 납치하다니. 지금 무림맹의 10만 대군이 정사대전을 선포하고 본단을 향해 진군하고 있소이다. 원로원 수석 장로가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다. 그들은 혈무백의 폭거에 숨죽여 살던 자들로 정파와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는 전형적인 부패 정치인들이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전쟁을 치를 수 없소. 당장 소교주를 내옥에 감금하고 정파에 사절을 보내어 소교주의 독단적인 범행이라 해명해야 우리 천마신교가 살아남소. 장로들이 흑월단이 아닌 자신들의 사병들을 동원해 나를 포위했다. 남궁설이 분노하여 옥색 검을 뽑아들었다. 무슨 짓이냐? 이자는 오히려 정파의 양민들을 구했고 전쟁을 꾸민 것은 제가렴이다. 내가 직접 무림맹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어허, 정파의 계집이 어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내년도 옥에 가두어 인질로 삼을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황. 백운마저 소매 속의 독침을 만지작거리며 전투를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피식 웃으며 남궁설의 검을 가볍게 눌러내렸다. 검 집어넣어 간호사 환자 앞에서 피 볼 일 있냐? 나는 하품을 쩍하며 원로원 장로들을 향해 손목을 내밀었다. 채워라. 내옥으로 가지. 원장님, 무연 내가 왜? 경악하는 백운과 남궁설을 향해 나는 나른하게 중얼거렸다. 야, 나 어제 폐암 수술 집도하고 야전에서 개용 수술까지 뛰었다. 지금 휴식 시간 안 가지면 나 진짜 과로사의 뇌옥 지하 3층이지? 거기 서늘하고 사람도 안 오고 조용하잖아. 침대 하나만 넣어줘라. 잠 좀 자게.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병실 침대를 갈구하는 직장인의 미친 피로감. 장로들은 자신들이 뿜어내던 살기가 무한해질 정도로 순순히 오랏줄을 받는 소교주의 모습에 벙찐 채 나를 뇌옥으로 끌고 갔다. 나는 끌려가면서 백운에게 은밀히 전음을 날렸다. 내려가서 이번 수속 밟을 테니까 남궁설은 내가 안전가옥에 숨겨라. 혈무백한테는 내가 오더 내릴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전해. 천마신교 지하 뇌옥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을 가두는 지하 3층의 특별 감방. 축축한 이끼 냄새와 쥐떼들이 기어다니는 불결한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 소교주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환영합니다. 내 감방 앞을 지키는 것은 마교내에서도 잔혹하기로 소문난 뇌옥의 간수장 철편 구호와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쇠사슬과 채찍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위협하려 들었다. 원로원 어르신들께서 명하시길 정파의 사절이 오기 전까지 소교주님을 아주 특별히 모시라 하셨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몸을 풀어드릴까요? 구호가 웃으며 감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감방 구석의 집더미 위에 대자로 누워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 입원실 환경평가 F등급인의 위생상태 쓰레기, 소음공해 최악. 이 애송이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여기서 내 놈은 소교주가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구호가 분노하며 거대한 채찍을 들어올려 나를 내리치려 했다. 나는 누운 채로 고개만 살짝 돌려 심한으로 구호의 신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건조하게 내뱉었다. 요추 4번, 5번 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 디스크네. 허공을 가르던 구호의 채찍이 멈칫했다. 뭐시라? 너 임마 고문할 때
코어 근육 안 쓰고 허리 반동으로만 채찍 휘두르지? 그러니까 요추 4번이랑 5번 사이.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근을 짓누르는 거 아냐? 지금 우측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고 감각 없지? 구호의 험악했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가 말한 증상은 그가 수년간 남몰래 앓고 있던 끔찍한 고질병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다른 간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저기 쇠사슬 든 놈 습기 찬 지하에서 무거운 거 계속 드니까 무릎 연골 다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 왔네. 걸을 때마다 뼈끼리 부딪혀서 소리나지. 그리고 그 옆에 놈 넌 햇빛 못 보고 쥐 시체 냄새만 맡으니까 괴열병 초기 증상에 알레르기성 천식이구만. 전형적인 3D 업종 종사자들의 직업병 종합 세트. 내 완벽한 문진에 잔혹한 고문 기술자였던 간수장과 수하들이 채찍을 떨어뜨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귀신이다. 어찌 내 몸속의 고통을 꿰뚫어 보신단 말인가. 고통을 꿰뚫어 보긴 자세 걷는 꼬라지만 봐도 엑스레이 없이 진단 나오구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꺾으며 구호에게 다가갔다. 엎드려. 예. 여기 바닥에 말입니까? 디스크 터져서 하반신 마비 오기 싫으면 빨리 엎드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오더 질병의 공포에 굴복한 간수장 구호는 홀린 듯이 감방의 더러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는 기검 대신 손바닥에 부드러운 양기를 모아 구호의 척추 라인을 짚어 내려갔다. 현대의학의 도수 치료와 무공의 결합, 근육을 이완시킨 뒤 어긋난 척추뼈를 물리적으로 밀어넣는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교정술이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구호가 숨을 내쉬는 순간 나는 튀어나온 요추 4번 부위를 내공을 실어 강력하게 내리눌렀다. 구호의 입에서 뇌옥을 뒤흔드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밖에서 듣는다면 필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줄 알았으리라 하지만 비명은 곧 기괴한 신음으로 바뀌었다. 구호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년간 그의 등골을 찢어놓을 듯 괴롭히던 묵직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찌릿거리던 오른쪽 다리의 감각도 완벽하게 돌아왔다. 나았다. 허리가 펴집니다. 오, 소교주님. 아니, 의신이시여. 거구의 간수장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내 발바닥에 입을 맞추려 했다. 나는 기겁하며 발을 빼냈다. 아, 더러워. 저리 가. 디스크 들어갔으니까.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걷기 운동이나 해. 내 성고가 떨어지자 뒤에서 구경하던 간수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던지고 내 감방 앞으로 몰려와 무릎을 꿇었다. 원장님, 제 무릎도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요즘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피곤합니다. 제발. 아, 시끄러워. 접수부터 해. 나는 집더미에 털썩 주저앉아 짜증을 냈다. 진료받고 싶어? 그럼 일단 여기 감방 청소부터. 다시에 끓는 물 가져와서 바닥이랑 벽 멸균 소독하고 이끼 다 긁어내 환풍기 돌려서 공기 순환시키고 쥐새끼들 한 마리라도 보이면 니들 척추를 다시 뽑아버릴 줄 알아. 명받들겠습니다. 원장님. 그날 밤 가장 끔찍해야 할 뇌옥 지하 3층에서는 기적의 인테리어 공사가 벌어졌다. 간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감옥을 멸균 소독하고 최고급 비단 침구류와 밝은 조명석을 공수해왔다. 지독했던 냄새는 상쾌한 약초 향으로 바뀌었다. 천마신교의 뇌옥은 단 하루 만에 나 집무연의 완벽한 개인 통제 병동이자 절대 안정을 위한 VIP 입원실로 개조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배구는 원로원의 눈을 피해 몰래 식사를 전해주러 지하 3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소교주가 혹독한 고문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거라 짐작하며 눈물을 머금고 감방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배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감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소독되어 있었고
폭신한 비단 침상 위에서 진무연이 차트를 읽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간수장 구호가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진무연의 어깨를 정성스럽게 안마하고 있었다. 원장님? 여기가 지금 내옥이 맞습니까? 백운이 얼빠진 목소리로 묻자 나는 나른하게 기지개를 켜며 물었다. 수석 마취의 바깥 상황은 어떠냐? 푹 쉬었더니 바이탈 풀로 찼네. 그게 정파의 10만 맹군이 지금 본단을 코앞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제가렴은 소가주를 내놓고 원장님의 목을 자결로 바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원로원 장로들은 겁에 질려 원장님을 포박해 끌고 가려 준비 중입니다. 전쟁 10만 명의 무인이 피를 흘리며 사륙을 벌일 거대한 재난. 정상적인 교주라면 절망하거나 전의를 불태울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입가에는 진한 자본주의적 미소가 번졌다. 전쟁이라 훌륭하네. 나는 비단 침상에서 일어나 튜닉의 옷깃을 다듬었다. 허리춤의 비수들이 서늘한 소리를 냈다. 10만 명의 환자가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재난 의료 현장이잖아. 이번 전쟁에서 떨어지는 치료비와 붕대값만 계산해도 무림맹 재정은 거덜내고도 남겠어.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백운과 간수들을 향해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선언했다. 간호 스테이션에 연락해라. 뇌옥 VIP 병동 문 열고 대장로 혈무백홀 때려. 건방진 위선자 새끼들. 내 수술대 위에서 뼈골까지 빼먹어주마. 다가오는 10만 대군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은커녕 오직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압도적인 매출과 참교육을 기대하며 메스를 고쳐주는 악덕 원장 진무연 전무후무한 전장 수술실에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무림맹의 10만 대군과 천마신교의 정예병이 격돌한 평원 구름 낀 하늘 아래 땅은 이미 피를 머금어 붉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제가렴의 간악한 선동에 속아 넘어간 정파의 무인들은 남궁설 구출과 사파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방어에 나선 마교 무인들 역시 도끼와 사리를 뿜어내며 맹렬히 맞섰다. 죽여라. 마도의 찌꺼기들을 씨가 마르도록 도륙하라. 정파의 위선자 놈들. 너희들의 심장을 파먹어주마. 팔다리가 허공을 날아다니고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지는 생지옥 전장에 최전선은 채 일각도 지나지 않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거대한 분쇄기였다. 그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을 굽어보는 언덕 위 내옥의 VIP 병동에서 며칠간 수액을 맞으며 바이탈을 풀로 채운 내가 빳빳하게 세탁된 검은 튜닉을 입고 서 있었다. 내 양옆으로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수석 간호사 남궁설과 온갖 마취용 독구술을 주렁주렁 매단 수석 마취의 백운이 호위하듯 버티고 섰다. 꼬라지들 봐라. 나는 언덕 아래의 참상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교통사고 다중추돌 현장도 이것보단 질서 정연하겠다. 저기 장기 파열된 놈들 바닥에 뒹굴게 놔두면 흙먼지 들어가서 복막염으로 다 되질 텐데. 야, 백운. 예. 원장님.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병원 직함이 입에 붙어버린 백운이 바짝 얼어붙어 대답했다. 가자. 응급병동 오픈 시간이다. 나는 언덕을 박차고 전장의 가장 치열한 중심부 피와 시체가 가장 높게 쌓인 교전 지역 한가운데로 경공을 펼쳐 뛰어내렸다. 얽혀서 싸우던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엄청난 기백에 눌려 멈칫하며 물러섰다. 저놈은 마교의 소교주다. 저 악기가 제 발로 사지에 나타났다. 수백 개의 시퍼런 칼끝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하지만 나는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품에서 거대한 흰색 천을 꺼내 백운에게 던졌다. 깃대 세워라. 백운이 재빠르게 주변에 널브러진 부러진 창대들을 이어붙여 거대한 깃대를 세우고 흰 천을 매달았다. 나는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핏물에 검지와 중지를 담갔다. 그리고 내공을 불어넣어 그 핏물을 끌어올린 뒤 흰 천 한가운데에 거대한 십자가 모양으로 강하게 뿌려 새겼다. 피로 그려진 적십자,
혈십자였다. 지금부터 내 목소리 똑똑히 들어라. 단전에서 끌어올린 천마신공의 내력이 사자후가 되어 수만 명의 고막을 때렸다. 이 핏빛 십자가가 꽂힌 반경 백장이내는 절대 중립 의료구역이다. 정파든 사파든 상관없다. 무기 버리고 피 흘리며 기어들어오는 놈은 내 환자고, 무기 들고 병동구역에서 살기 뿜는 새끼는 내 손에 신경망이 다 뜯겨나갈 줄 알아. 오만하고도 절대적인 의협이 선언 전장 한가운데 적십자를 꽂고 진료를 시작하겠다는 미친 소리에 양 진영의 무인들은 잠시 멍해졌다. 무슨 헛소리냐? 적장이다. 죽여. 명령을 내리려던 정파의 돌격대장이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백운이 스모그 폭탄처럼 넓게 살포한 호흡기 점막 흡수용 수면 마취가스가 병동구역의 경계선을 빙 둘러치며 가동된 것이다. 마취, 트리아지 분류 시작해. 붉은 천부터 내 수술대 위로 올려. 남궁 간호사, 멸균구역 전개해. 온도 낮춰서 부패 속도 늦추고. 나의 외침과 동시에 남궁설이 옥색 검을 뽑아들고 땅에 꽂았다. 수술구역의 지면에 얇고 매끄러운 빙판이 깔리며 공기 중에 부유균과 흙먼지가 얼어붙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완벽한 야전 무균 수술실의 세팅. 첫 번째 환자, 베드인. 으악, 내 창자가. 복부를 깊게 베어 12지장과 대장이 밖으로 왈칵 쏟아진 사파의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빙판 위로 엎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양손 손가락 끝에 푸르스름한 플라즈마 기검이 예리하게 피어올랐다. 장기 적출 다행히 동맥 파열은 없곤 세척. 백운이 독을 정제해 만든 무균 식염수를 쏟아진 내장 위로 들이부었다. 나는 흙먼지가 씻겨나간 내장들을 무심하게 움켜쥐고 다시 뱃속으로 우겨 넣었다. 어딜 아프다고. 마취 가스농도 올려서 재워버려. 시끄러우니까. 환자가 혼절하자마자 내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기검으로 파열된 복막을 깔끔하게 다듬고 내공으로 뽑아낸 붉은 기사를 바늘처럼 움직여 지그재그로 꿰매어 들어갔다. 근막 봉합 5초 피하지방 3초 피부 봉합 5초. 타이 다음 환자 올려. 불과 20초 남짓배가 썰려 죽어가던 무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깔끔한 봉합선만 남긴 채 백운에 의해 컨베이어 벨트의 물건처럼 옆으로 치워졌다. 대퇴동맥 파열. 지혈대 채우고 클램프 잡아. 폐 관통상. 흉관 삽입 위치 확보. 기검으로 지진다. 좌측 손목 절단. 잘린 손목 가져와 혈관부터 문합한다. 수백 명의 환자가 끊임없이 빙판 위로 밀려들었다. 정파, 사파의 구분 따위는 없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시야는 오직 인체의 망가진 부품들과 터진 파이프들 뿐이었다. 나는 기계 부품을 조립하듯 미친 속도로 메스를 휘둘렀다. 피가 튀어 시야를 가리면 남궁설이 서늘한 천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었고 환자가 발작하면 백운이 독침을 찔러 마취를 걸었다. 세 사람의 동선은 단 1c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로운 수술의 왈치였다. 수술 구역 밖에서 대치하던 양 진영의 무인들은 무기를 늘어뜨린 채 그 기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저게 대체 무슨 짓이냐? 잘린 팔을 가져다 대고 기를 불어넣으니 뼈와 살이 붙었다. 배 밖으로 쏟아진 창자를 쑤셔넣고 붉은 선을 긋자 피가 멎었어. 정파 무인들의 눈에 진무연의 모습은 죽은 자들의 시체를 기워 강시로 부활시키는 극악무도한 혈육마공. 그 자체로 보였다 하지만 사파 무인들에게 그곳은 죽어가던 자신들의 형제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살려내는 기적의 성소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파 제1의 신녀 남궁설이 그 사파의 악마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헌신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소가주님, 당장 그 악귀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정파의 장로 하나가 참지 못하고
검을 뽑아들며 수술 구역의 경계를 넘었다. 이 마교의 마두야. 내 놈의 그 추악한 마공을 당장 멈추. 그 순간 환자의 목혈관을 꿰매고 있던 진무연이 시선조차 돌리지 않은 채 손목을 튕겼다 보이지 않는 핏빛 기사가 허공을 갈라 장로의 무릎 뒤쪽 오금을 스치고 지나갔다. 장로의 검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무릎이 기괴하게 꺾이며 털썩 주저앉았다. 대퇴이두근의 건이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다. 진무연이 피가 떨어지는 장갑을 들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지독하게 나른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장로를 내려다보았다. 수술실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보호자 면회 시간 아니니까 나가. 진무연은 바닥에 나뒹구는 장로를 향해 턱짓을 했다. 아, 방금 인대 끊어져서 너도 환자네 배군. 저 새끼 침상으로 올려서 마취시켜 수술비는 남궁 간호사. 내가 정파 쪽에 청구해라. 그 압도적이고도 무자비한 의료적 유린 앞에 10만 대군이 부딪히던 전장의 한복판에 기괴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감히 그 혈십자의 깃발 아래로 섣불리 발을 들이지 못했다. 발을 들이는 순간 사륙을 위한 전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무연의 통제를 받는 환자로 전락해버린다는 끔찍한 공포가 뇌리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다음 뇌진탕 기도 확보하고 옆으로 눕혀. 다음 과다 출혈 오형피 뽑아서 정파놈한테 수혈해. 어차피 피 속에 문파 꼬리표 안 달렸으니까 그냥 때려박아. 적의 피를 아군에게 섞는다는 무림의 금기마저 철저하게 이성적인 의학 지식 아래 박살이 났다. 정파와 사파의 피가 하나의 튜브를 타고 교류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기막힌 아이러니. 거친 숨을 내쉬며 백운이 말했다. 원장님, 마취 독구슬이 바닥났습니다. 간호사, 얼음장벽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한계냐? 백운과 남궁설이 한계에 다다른 듯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다. 나 역시 쉴 새 없이 내공을 짜네요. 기검을 휘두른 탓에 이마에 열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미 수백 명을 꿰매어 무덤에서 끄집어 올렸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피로 물든 전장의 수만 군중을 핏발선 눈으로 훑어보았다. 내 수술방 캐파 꽉 찼어. 병상 없으니까. 나는 메스를 꼬아주며 전쟁의 주동자인 무림맹 본진을 향해 건조하게 선포했다. 오늘 진료 마감이다. 더 피 흘리기 싫으면 칼들 당장 내려놓고 꺼져. 전장 한가운데서 의사 한 명이 10만 대군을 향해 던진 진료 마감 선언. 그것은 어떤 절대 고수의 살기보다 더 소름 끼치는 생사여 탈권을 틀어쥔 악덕원장 진무연의 절대적인 지배였다. 진무연이 꽂아 넣은 거대한 혈십자 깃발. 그 아래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생명 연장의 기적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열기를 거짓말처럼 식혀버렸다. 양 진영의 무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동료가 사파 악마의 손에 의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는 기괴한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아야 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끔찍하게 불만스러운 자가 있었다. 무림맹 본진 막사 상좌에 앉아 전황을 보고받은 제가렴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전투가 멈췄다고? 10만 대군이 고작 의원놈 하나가 무서워서 칼을 내렸단 말이냐? 그것이 소교주의 의술이 마치 신의 조화와 같아 죽어가던 정파의 형제들까지 모두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고 있사옵니다. 이에 맹군들의 전의가 꺾여버려 제가렴이 핏발선 눈으로 찻잔을 집어 던져 보고하던 무사의 이마를 박살냈다. 이대로 진무연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늘어나면 나의 전쟁 명분은 사라진다. 내 생체 강시 연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 제가렴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직속 은밀조를 호출했다. 치료를 받고 무림맹 진영으로 돌아온 부상자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놈들을 전부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해라. 예. 하지만 그들은 우리 정파의 동료. 그놈들은 이미 사파의 마공에 오염된 자들이다. 죽인 뒤 시체에 거품을 물게 하여
진무연의 치료가 사실은 끔찍한 독이었음을 증명해라. 시체를 앞세워 맹군들의 분노를 다시 점화시켜야 한다. 백이군자의 가면이 완전히 박살난 철저한 소시오패스의 살인 짓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혈십자 병동 앞 간밤의 폭풍 같은 수술 일정을 마치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분노에 찬 함성에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마교의 악마를 끌어내라. 내 놈의 추악한 본색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피 묻은 튜닉을 걸치고 천막 밖으로 나섰다. 남궁설과 백운이 이미 심각한 표정으로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침 해진 돌 시간도 안 됐는데. 내 시선이 닿은 곳에는 수백 명의 정파 무인들이 무기를 치켜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는 어제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내장을 집어넣고 꿰매주었던 정파 무사 3명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시신들의 입가에는 시커먼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고 피부는 독에 당한 듯 창백하고 푸르스름했다. 똑똑히 보아라. 내 놈이 어제 치르라며 주물러 놓은 우리 형제들이다. 정파의 한 장로가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간밤에 이들이 미친 듯이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 내 놈이 뱃속을 꿰맬 때 그 안에 사악한 고독과 마귀를 심어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 치료를 빙자한 끔찍한 인체 실험이다. 사마웨도에게 속은 우리가 빙신이지. 당장 저 악기의 목을 쳐라. 남궁설이 당황하며 옥색 검을 뽑아들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분은 어제 자신의 내공을 깎아가며 그대들의 목숨을 살렸다. 독을 쓴 흔적 따위는 없었어. 남궁 소가주님, 아직도 저 악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까? 아수라장이 된 병동 앞 제가렴의 선동이 완벽하게 먹혀들어 전쟁의 불씨가 다시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가만히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세 구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백운이 식은땀을 흘리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원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렴 그 미친 영감이 뒤로 암살자를 보내 수작을 부린 것 같습니다. 일단 후퇴를. 하지만 나는 백운의 말을 무시한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의 퀭한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당황 대신 억눌릴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적장의 위협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지독하게 건조하고 낮은 내 목소리에 고함을 치던 정파 무인들이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너희들 지금 내 수술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냐? 그래. 내 놈이 뱃속에 장난을 쳐서. 말 조심해. 나는 손가락 끝에 핏빛 기검을 서늘하게 피워 올리며 이빨을 가득 갈았다. 날 사파의 악기라 부르든 미친놈이라 부르든 그건 상관없어. 근데 말이야. 나는 시신들 앞까지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내 수술 실력을 의심하는 건 못 참아. 내 수술방에서 나간 환자는 절대 수술 부작용으로 안 죽는다. 의료사고 취급하지 마. 이 무식한 새끼들아. 외과 의사로서의 완벽주의 내 수술은 퍼펙트했다. 그걸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는 뇌관을 건드린 것이다. 마취의 메스, 리트랙터, 그리고 석션 준비해. 여기서 수술을 다시 하십니까? 이자들은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수술이 아니야. 나는 양손에 천마신공의 내공을 극도로 끌어올려 손과 팔을 감싸는 푸르스름한 기의 장갑을 형성했다. 완벽한 무균 라텍스 장갑의 대용. 부검이다. 사인이 내 수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개수작인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마. 전장 한가운데 10만 대군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공개 부검 전무후무한 과학수사대급 퍼포먼스에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시신을 훼손하려 한다. 막아라. 정파 무인들이 기겁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남궁설이 절대 영도의 빙벽을 세워 부검 구역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건드리지 마라. 진실을 밝히는 의식이다. 남궁설의 단호한 외침에
무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첫 번째 시신의 옷을 거칠게 찢어발겼다. 어제 내가 꿰매주었던 복부의 일자, 봉합선이 선명했다. 나는 기검을 쥔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부검일의 Y자 절개 들어간다. 양쪽 어깨에서 명치를 거쳐 치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Y자, 형태의 절개 죽은 자의. 육신을 가르는 섬뜩한 소리에 지켜보던 이들이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갈비뼈를 젖히고 흉곽과 복강을 동시에 오픈했다. 잘 봐라, 이 돌팔이 새끼들아. 나는 내장으로 가득 찬 시신의 뱃속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정파 무인들을 향해 외쳤다. 어제 복벽이 파열됐던 부위 장기 문합술 상태. 아주 깔끔해. 내부 출혈 1cc도 없고 장괴사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복막염 흔적도 없어. 내 수술 부위는 완벽하게 아물어가고 있었다. 내 지적에 정파의 군의관들이 빙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다 경악했다. 저 정말이다. 어제 쏟아졌던 창자가 마치 한 번도 다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이어져 있어. 사기다. 저런 봉합이 인간의 손으로 가능하단 말이냐. 수술 부위 이상 무. 나는 곧바로 시신의 다른 장기들로 시선을 돌렸다. 심한을 통해 혈관 속에 남은 독성 물질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근데 위장과 간 꼬라지가 개판이네. 간이 평소의 1.5배로 부어있고 조직은 검게 타들어갔어. 전형적인 급성간 독성이다. 누군가 치사량의 독을 주입했다는 소리지. 그것 보아라. 내 놈이 꿰맬 때 독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장로가 악을 썼다. 나는 비웃으며 시신의 어깨를 잡아 엎어버렸다. 약물 투여 경로를 확인해 봐야지. 먹인 거라면. 식도부터 탔어야 하는데 위장부터 탔어. 혈관 주입이란 소린데. 나는 시신의 등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반이 이상하게 뭉쳐있는 척추 부근, 흉추 7번 위치에서 아주 미세하게 부어오른 점 하나를 발견했다. 찾았다. 인젝션 마크. 나는 기검 끝을 핀셋처럼 얇게 변형시켜 그 미세한 구멍 속으로 찔러 넣었다. 내 손끝에서 뽑혀 나온 것은 머리카락보다 얇고 짧은 한 자루의 흑빛 독침이었다. 침 끝에는 아직도 시퍼런간 독성 물질이 묻어 있었다. 사망 원인 등 뒤에서 심장 쪽 정맥을 노리고 발사된 맹독성. 암기에 의한 급성 간부전 호흡기 마비로 인한 질식사. 나는 핏물이 떨어지는 흑빛 독침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이게 내 수술 도구로 보이냐? 정파 무인들이 그 흑빛 독침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남궁설이었다. 그녀의 은빛 눈동자가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 독침은 무영흑침, 제갈세가의 그림자 호위대만이 다루는 암살 전용 무기다. 남궁설의 폭탄 선언에 전장은 발칵 뒤집혔다. 제갈세가라니. 영수 어르신의 호위대가 왜 우리 형제들을 암살한단 말이냐? 설마 애초에 청풍장 우물에 독을 푼 것도 우리를 선동하여 전쟁터로 내몬 것도 전부. 증거는 완벽했다. 외과 의사의 집요한 부검이 백의군자가 치밀하게 덮어두려 했던 살인의 흔적을 해부학적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진실의 해체 완료. 나는 장갑으로 썼던 기를 털어내며 시신 앞에서 일어섰다. 너네 영수 제가렴이라는 그 미친 노인네가 10만 대군을 고기 방패로 세우고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이제 머리가 굴러가냐? 정파 무인들의 핏발선 눈동자가 일제히 천마신교가 아닌 자신들의 본진을 향해 뒤집히기 시작했다. 속았다는 배신감과 형제를 제 손으로 죽인 위선자를 향한 극도의 분노가 전장을 가득 채웠다. 제가렴, 그 위선자 새끼를 죽여라. 우리 형제들의 피값을 제갈세가에 묻겠다. 전쟁의 방향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무림맹의 칼끝이 사파가 아닌 자신들의 영수를 향해 반란의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 잠깐. 나는 분노하여 달려가려는 정파 장로의 뒷덜미를 잡아 끌며 피 묻은 손을 내밀었다. 부검 수수료 500냥 세구니까
1,500냥 진단서 끊어줬으니까 결제하고 가. 무림맹 법인 카드로 긁어주면 더 좋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가운데서 위선자의 음모를 과학과 메스로 완벽하게 분쇄하고도 뻔뻔하게 부검비를 징수하는 악덕원장. 전장의 모든 상황은 이제 악덕원장 집무연의 수술실 통제 아래로 완벽하게 귀속되고 있었다.